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알베르 까미의 시지프 신화입니다. 제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첫 줄을 읽어드릴게요.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영상은 알베르 까미에 대한 이야기죠. 거기에 작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시지프 신화 그리고 칼리굴라 등등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왜 그거를 올렸냐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우연히 프랑스인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랑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겠어요.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저는 평소에 책 읽는 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아는 작가들 다 대보니까 나온 게 이 알베르 까미였습니다. 알베르 까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알베르 까미 작품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친구와 나눈 이제 문학에 대한 이야기 전부입니다. 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이방인을 이제 다시 읽고 왔는데 왜냐면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방인을 처음 읽었거든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밌다기보다는 뭔가 소설이 담고 있는 내용이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왔는데 뭔가 좀 해설이 필요한 그런 책인 것 같다. 다시 읽어봐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뭔가 양적인 독서에 굉장히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읽고 싶고 저것도 읽고 싶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읽고 이번에는 이제 문학동네에서 나온 이제 만화책 버전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방인하고 이 시지프 신화 이 책은 그 알베르 까미라는 아버지를 둔 형제지간이에요. 두 책 내용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형인 이방인은 감성에 좀 더 충실한 그런 아이고 이 시지프 신화는 이성적인 사고에 좀 더 익숙한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읽을 때 이방인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 있지만 강렬한 내용은 결코 쉽지 않죠. 시지프 신화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원주도 작가가 직접 달아놨고 그런 것들을 이제 따라가면서 제가 읽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머리도 너무 아프죠. 요즘에 춘곤증 와가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계속 하품만 나오고 그래서 거의 한 며칠 동안 이거에 매달려서 읽은 것 같아요. 까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제가 번역도 잘 못하는데 번역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리뷰를 하는데 약간 제가 준비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 리뷰를 하는데 약간 겁이 나요. 제가 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고 결론 부분에서는 제가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시지프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은 시지프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비유입니다. 신들이 금기한 어떤 일을 한 시지프라는 사람이 신들로부터 형벌을 받습니다. 큰 돌을 맨몸으로 산 위까지 올려놓는데 그걸 정상에 올려놓으면은 동시에 또 산 아래로 굴러 떨어뜨려요. 돌을 산 아래로 굴러 떨어뜨리면서 자기는 이제 빈몸으로 터덜터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잠깐 쉬는 동안. 이 모습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 산을 내려오면서 시지프스가 생각했던 건 뭘까요? 그러니까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이 과정, 자기가 형벌을 받는 이 영원한 무한의 반복이 부조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까미는 특이하게 부조리를 인정하는 게 그의 철학의 시작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정말 바쁘게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와중에서도 잠깐 그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기댄 채로 잠깐 멍 때리면서 생각을 하죠.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현타가 다들 느껴보셨죠? 그 순간 우리한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부조리를 받아들인다. 하나는 부조리를 거부한다. 먼저 부조리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희망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저는 일종의 자기 합리화나 포기 상태라고 이해를 했어요. 이 책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이라던가 그 이외에 이제 슈퍼파워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내세관, 종교를 통해서 부조리를 회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부조리를 거부하는 방향이 있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살하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부조리를 폐기함으로써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결국 자살을 한다고 해서 그 부조리는 폐기되지 않죠. 그대로 남아있죠. 카미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항하는 열정, 이제 반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은 행복한 시지프가 되는 것이라고 카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신의 상황을 무조건 긍정하거나 희망해가지고 자신의 부조리를 승화시켜버리는 것과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형벌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거부한다, 받아들이다의 절충안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카미는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주어진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소진하겠다는 열정 이외에는 인생에서 남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카미의 생각이 니체의 이제 우어맨시 개념과 아모르 파티의 개념과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제로 이 책에서 그 니체의 책이 여러 권 등장을 하고 인용도 많이 돼요.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간단하게 리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그 니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왜 사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왜 자살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 물음은 우리 생명이 어디서부터 기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이외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있는지, 모든 우주의 물리 법칙을 통일하는 대통일 이론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왜 사냐는 문제 앞에서는 일종의 작은 유흥거리가 돼버릴 정도로 이 왜 사냐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방에는 다시 읽고 그리고 시지프 신화를 다시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부조리를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부분적인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건데, 이제 제가 막 컴퓨터 게임을 막 해요. 막 하다가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제 캐릭터가 완전 이제 똥 캐릭터가 된 거예요.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미없어서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때려치는 거죠. 그게 이제 살면서 부분적으로 제가 실제로 물리적인 이 육체의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뭐 연애가 됐던 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때려친다거나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자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부조리의 상황 자체를 폐기하려고 시도한 거니까요. 그나마도 다행인데 육체적인 자살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카미의 책을 또 읽어보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죽어버렸으면은 이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나보다 하고 그냥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저는 살면서 정말 그냥 스쳐가는 생각이라도 한 번도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 다 이런 내 존재에 대한 물음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뭐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좀 이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살면서 매 순간 하게 되죠. 자살이라던가 제가 자신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방인가 요 시지프 신화를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큰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행복한 시지프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